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시작하죠. 네.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를 물었더니 대부분 다 잘 모르겠다. 근데 엔캐리인 것 같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엔화 환율이 162엔에서 네. 현재 147엔까지 쭉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면 뭐 청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이게 여진이 더 남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다 해소된 게 아니다. 뭐 내년까지 이어질 거이다.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분명하다.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은 핑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엔캐리 자금에 따라서 뭐 수급의 변화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글로벌 증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마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면 그 빠지는데 이유를 나중에 가져다 붙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빠질 때마다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본질적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엔 두 가지가 잘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잘 버텨줘야 되죠. 그러려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저는 잘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HBM 컬 테스트 일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 이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게 그러면 너는 삼성전자 HBM 컬 테스트 이야기 나오면 우리나라 반도체 올라갈 거라고 보느냐? 올라가진 않겠죠. 하지만 여기서 하락 브레이크는 좀 강력하게 걸어줄 수 있는 저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시기보다 또 왜냐하면 이 자금에 대해서 누구는 뭐 절반 청산됐다 아직도 절반이 남았다는 쪽이 있고 어느 쪽에서는 벌써 70~80%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8분홍선에 다 왔다라고 하는 쪽이 있어서 좀 이쪽에 대한 민감도를 좀 세우시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본업에 대한 실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 맞지 않겠는가? 결국엔 AI 버블론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만들어낸 지수 하락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을 만한 요소, 그러니까 뉴스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의 얘기를 쭉 들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뭐냐면 자, 엔캐리 트레이 자금이 네. 싼 엔화를 빌려서 어떤 것을 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무엇을 사냐고 하면 그 당시에 가장 돈을 벌 것 같은 걸 샀단 말이죠. 맞아요. 그게 미국의 빅테크입니다. 맞아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은 미국의 빅테크의 하락하고 똑같은 그렇죠. 얘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은 결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달 28일이니까 네. 그때까지 빅테크가 조정을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뀔 거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최근 AI 거품론뿐만 아니고 그냥 빅테크들에 대한 예전 같지 않다. 뭐 탈 엔비디아 얘기도 나오고 뭔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저는 빅테크의 조정이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일단은 의구심을 들었던 게 사실은 최근 거의 이제 7월 달 들어오면서 애플과 엔비디아의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차적으로 지금 확신에 지금 들어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엔비디아의 이제 가이던스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죠. 거의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그런데 이 이끌어왔던 대장이 흔들리게 되면 나머지 2등주, 3등주들이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벤트적인 스케줄은 엔비디아의 이제 가이던스 발표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기간까지는 반도체 안에서도 강한 쪽이 있고 또 반도체 안에서 지금 약한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반도체 안에서 소부장주를 봤었을 때 리노공업이라든지 ISC가 포함된 반도체 테스트 쪽은 다른 반도체 소부장주들보다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 뭐 여러 차례 좀 많이 강조했었던 레거시 쪽 혹은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섹터이지만 올라가는 쪽과 올라가지 못하는 쪽으로 지금 극명하게 나뉘면서 기간 혹은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가 우리가 생각한 눈높이를 맞춰준다라고 하면 반대로 보면 이제는 최근까지 빠진 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좀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데 최근 저는 하락에 따른 V자 반등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두고 결국에 이제 W냐, U자형 반등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번 달 28일 날 있을 저 김태성 본부장 뭐 매주 모셔서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요. 네. 공교롭게 28일 날도 참 분수령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 아닌 전염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엠폭스 확산에 대해서 곧 선언하겠다라는 네. 얘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 속보에 또 우리 국내 주식들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타야 될지 아니면 그냥 바라봐야 될지 바라보기에는 좀 포모 현상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예전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죠.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움직이는 쪽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기업이 수젠텍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젠텍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참 접근하기가 꺼릴 정도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패턴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단키트는 그냥 한 번의 테마로 흘러가겠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과거의 대장주였던 시젠이 올라오고 쉬어갔던 SD 바이오센서, 진바이오텍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와 조금 다른 건, 그때는 우리가 마지막에 또 이 진단키트주들이 강하게 시세를 냈었던 게 또 이 사망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치명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 보면 확산성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치사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과거만큼의 상승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대신에 지금은 기준이 있으셔서 단기 매매 하실 분들에게는 이만큼 좋은 섹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도 힘들고 2차 전지도 힘들고 지금 살아남은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 하나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거래 대금이 다른 쪽으로 많이 분산이 되지 못하고 가는 쪽에 지금 옮겨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필이면 또 제약바이오 안에 진단키트도 또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하실 분들, 기준이 있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겐 좋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엇박이 한번 나게 되면 굉장히 또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가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얘기를 좀 정확히 보면 네. 코로나19는 테마긴 한데 최근에 수급 상황을 보면 그래도 네. 이만큼 매력적인 재료는 없다라는 그쵸. 생각도 들고요. 또한 이거 재밌는 얘기네요. 코로나19의 과거 시세 분출의 정점에는 치사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 관련의 매매 전략도 이런 치사율의 흐름을 보면서 조금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인데요. 금리 인하한다. 네. 또한 미중 간의 무역 분쟁뿐만 아니고 미국의 대선 판도에서 제약바이오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 대부분 더 긍정적인 요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강력하게 스트롱 바이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제약바이오는 항상 다쳤던 경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고문, 결국 뚜껑 열어보면 실체가 없었다. 맞아요. 언제나 삐끗할 수 있는데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어쨌든 셀트리온은 호실적 이후에 하루 만에 천당과 지옥을 좀 오고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 지수를 포함해서 저는 월요일 날의 하락 음봉을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락 음봉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냐면, 월요일 날 발생한 장대 음봉을 모두 감싸 안아주는 양봉.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연일 상승을 하면서 언제 조정이 나왔냐는 듯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라면 저는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한번 놓고 보시면 월요일날 장대 음봉을 모두 감싸는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가 그러하니 2등주, 3등주도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시면 월요일날 하락도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정말 잘 방어를 했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히려 또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가는 지금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하다라는 인식이 지금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한 이유는 뭘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계속된 자존심 싸움. 여기에 이제 단순히 그러한 기대감이 아니라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숫자에 우리는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이제 테마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실적주, 성장주 위주로 봤었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 따라 움직이는 쪽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포커스인 것 같아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의 추세, 여기서 더 상승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현재 구간에서만 잘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돌아가는 순환매가 지금 나오면서 추가 상승할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실적을 놓고 보면 JW 중해제약,
보령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이미 월요일날 하락분을 모두 회복한 종목군들이 다수입니다. 뭐 종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한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근데요. 네.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주목하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크게 두 가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그렇죠. 그다음에 대선에 대한 교집합 아닙니까? 네. 양 후보 누가 되더라도 좋아질 거다. 그런데 하나하나씩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얘기가 설화설리가 많지만 9월 달에 금리 인하 폭이 오히려 빅컷에서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뀐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좀 품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제약바이오를 바라봤던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이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희석되고 경감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크게 이제 테마를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쪽, 한쪽은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즉 숫자가 지금 당장 보이는 쪽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바이오시밀러 쪽에 그래서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 금리 인하한다 그래서 갑자기 안 팔리던 갑자기 잘 팔리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안 팔리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R&D에 대한 비용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쪽 기술 이전, 기술 수출 이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던 쪽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이만큼 잘 팔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해. 라고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기업에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뿐만 아니고 네. 다음 주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김태성 본부장이 바라보는 제약바이오주에 그렇다면 한 일주일간 그 어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제 탄력적인 부분은 앞서서 이제 짚어주셨다시피 진단키트 쪽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또 지난주 생각하면 비만 치료제 쪽도 지금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본질적으로 지금 실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쪽을 뽑아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바이낸스를 좀 가지고 나와서 이 두 종목을 좀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어디 쪽이 좋을까? 저는 종근당이라고 하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거래가 아직까지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종근당에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보여줄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놓고 본다면 지금의 가격은 그런 메리트가 있는가?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주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월요일 날의 하락을 누가 먼저 빠르게 회복하는 시그널을 보여주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전일의 하락분을 회복한 것도 모자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만큼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만약에 보신다면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구간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추세가 이탈이 될 수 있는 11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종목은 신고가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작년 12월 27일 날 기록했던 고점도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이 주목하는 제약바이오는 종근당이었고요. 그 이면에 월요일 날 급락을 가장 빠르게 회복했던 즉 수급의 주체가 바뀌었던 그런 종목들을 여러 방면에서 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